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저녁 먹고 왔습니다. 백브리핑 네.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퇴근길에서 열기가 지금 아직도 좀 뜨거운 것 같지 않아요? 네. 테이블이 뜨거운데? 네. 재밌는 내용이 뜨거운 얘기를 있었나 봅니다.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정프로님 하고 같이 해서 네. 뭐 쭉 이어가도 되는데. 저희는 뭐 항상 뜨거우니까. 네. 네. 오늘은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 나오셔서 네. 또 일주일 동안 나라 밖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또 그 주요 경제지들을 달궜는지 네. 정리해 주시는 시간 있을 거고요. 미국 신문 읽기. 네, 주로 미국 신문이더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가끔씩 들어가 있는 영국 것 신문 같고. 읽기.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네. 저희 장순원 기자님. 장순원 기자가 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뭐 재개발 지역 신축 빌라 오늘도 발표했어요. 그 저 지역. 얘기. 네. 이거 진짜 골치 아픈데 아, 그래요? 이게 그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못 사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 사고 싶은데도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아파트형 주택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 요즘 빌라,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원룸 뭐 등등등.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데 네. 문제는 그런 동네에서 샀다가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네라고 하는 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 동네는 절대 10년 안에 재개발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네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신축 빌라를 하나 샀더라도 네.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꽤 있으니까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알아보셔야 될 문제 같은데. 네. 그런 얘기도 우리 장순원 기자가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혜진 소장님 나오실 거고요. 채팅방에서 저한테 립밤 선물해주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왜요? 아, 왜? 그냥 괜히 좋은 거지 내가. 아, 정말 이 프로의 인기는 뭐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군요. 근데 화내는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화내는데. 맨날 화내고 혼내고 막 제가 화를 내고 가끔씩 그 이성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네, 네. 그러나 그런 케이스들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면 네. 저의 사익을 위해서 화내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감정 조절 못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넘어가시는 겁니다. 네. 자, 공감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아이고,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왜 오랜만이시죠? 지난주에 한번 쉬었어요. 네.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도 받고 뭐 이러느라고. 네. 뭐 아무 일이 없으셔서 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죠. 네, 이런저런 뉴스들 많이 갖고 왔고요. 네. 뭐 짧게도 다양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예, 있죠. 뭔데요? 뭐 무슨 폭탄 선언합니까? 폭탄 선언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드디어 제가 이걸 입고 시켰습니다. 디자인 바이 해담. 그렇습니다. 글로벌 해담. 공급란을 뚫고 온 소재입니다. 이게 진짜 구글에서 한 거 똑같은 거 맞아요? 네. 빨아 입어요. 맞아요. 빨아. 구글도 이 똑같은 소재의 티셔츠를 집업은 구글 이 똑같습니까?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구글이랑 같이 노는 이 레벨이구나. 우리는.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네. 구매해 주세요.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디자인했습니다. 언더스탠딩 채널을 가시면 네. 게시판 아니 네, 커뮤니티. 거기 가면은 커뮤니티에 가면은 네. 어 소장님이 많은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 제가 것 같습니다. 올려놓은 거 모르셨는데 그렇게 폭로해 버리시면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예. 네. 한 자. 번 사주시면 구독 안 해도 되기. 제가 그래. 네, 인정. 구독 면책권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인정.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의 부동산 얘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야, 오늘 부동산 시리즈네. 한국 그러게요. 미국 부동산. 예. 약간 부동산 얘기 다룬다고 해서 좀 긴장하고 왔는데 네. 괜히 또 태클 들어올까 봐. 예. 아닙니다. 저는 뭐 네.
예. 미국에는 큰 관심 없어요. 네. 그런 것 내가 왜 같아요. 미국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못 가봐서 지금. 일단 미국의 부동산 문제를 다룬 뉴스인데요. 우리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네. 사실 미국도 집값하고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1년 전보다 평균 한 17% 정도 올랐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1년 사이에 아파트 값만 지금 한 20% 정도 올랐죠. 네. 근데 미국이 임대료도요. 1년 전보다 한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 월세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 10%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평균이 10%인 거니까 예. 많이 오른 곳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많이 오른 곳은 네.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이거든요. 지금 한 36% 오른 곳도 있어요. 사우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애틀, 잭슨빌, 지난 뭐 10월에 포트랜드. 월세가 많이 오른 대도시 지역, 네. 메트로 에어리아가 그런 뜻이죠. 네, 네. 도심 네. 지역에서 10월 연간 그 월세 상승률이 지금 최고였다. 스카이 하이. 와. 네, 올랐다. 이건데요. 보통 막 20% 이상씩이네요. 전부 다. 30%. 네,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하나 화면을 또 보여드리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11월 사이에 그 아마존닷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그 코로나 발병 이후에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57% 오른 곳이 있죠. 2년 사이에. 예. 와. 네, 몬타나주인데 네. 57% 왜 올랐고 저기 많이 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희한하네. 아래는 뭐 아이다호, 네. 그다음에 또 아래 37%는 와. 네바다랑 유타주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뭐 대도시 옆에 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이런 비싼 그 부동산 값이 비싼 동네에서 나온 그 주택 구매자들이 옮겨온 곳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저런 곳으로 미국에서는 살짝 시골인 동네입니까? 저 동네가? 그렇죠. 근데 네바다에 와. 그 거의 사막 네. 라스베거스 네, 있고 네. 그런 쪽이에요. 아하. 네, 이런 집값이 저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옆 동네로 싼 동네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더 많이 올랐군요. 상승률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근로자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해도 되니까 네. 양평 같은 데로 가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셈이네. 집값이 올랐는데 원래 좀 저렴하던 곳이라면 집값 상승률은 매우 높게 나오겠죠. 그런 셈이겠네요. 그래서 상승률이 높았다. 네. 아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서는요 월세를 올리려면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2달 전에 해야 오늘 되잖아요. 2달인데. 네. 예. 근데 미국도 원래는 2달 전에 통보하는 게 법이었는데 시애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임대료가 10% 올랐는데 세입자가 그게 부담이 돼서 저 나갈래요. 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그 석 달치 월세를 이사비로 줘야 돼요. 아, 월세를 월세를. 10% 이상 올렸을 때 세입자가 노 하고 나가면 네. 그러니까 그거 집주인이 세 달치 월세를 세입자 줘야 된다고요? 이사비로 줘야 돼요. 그 법이 시애틀에서 통과가 긴장감 됐어요. 묘하게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네. 예를 들면 네. 뭐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네. 120만 원으로 올렸어요. 네. 20%. 네, 그러면 집주인은 1년 동안 더 받는 월세가 한 240만 원이 그렇죠. 될 거 20만 아니에요. 원씩 12달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저 부담돼서 못 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었으니까 월세가 300만 3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와. 근데 240만 원은 더 버는 건데 300만 원을 줘야 되면 이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함부로 올리지 마라. 20% 네. 올려봐야 소용이 없네요. 아하. 그래서 뭐 30% 올리지 그럼? 한 30% 올려서 연간 36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해도 네. 60만 원밖에 더 그렇지.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리면 나간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지. 시중 가격보다 더 많이 올려서 받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요. 보통 네. 많이 올린데도 아까 30% 정도 네. 올랐다고 네. 하니까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법은 올리- 10% 이상 올리지 마라. 야, 이거 그러네. 완전 신박한 법인데 이거. 아, 신박한 9% 제도가. 올리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음 네, 손님 할 수 받으면 있는데 되는데 10% 이상. 넘게 올리는 순간 석 달치 월세를 보상해야 되면
전부 다 9.9지 뭐. 그쵸. 한 9.9. 40% 정도는 올릴 자신 있어야 예. 그래요. 석 달치 드리고 그럼 저는 40%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할 한 수 40% 있는데 정도 오르면 뭐 한 15% 정도 버는 효과가 있긴 있긴 한데, 한데 40% 올릴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시장에서 혼자만 그렇게 올릴 수 40%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세입자를 못 구하겠죠. 사실상 상한제네요. 사실상 네. 상한제. 미국은 정책도 정말 머리 써서 만든. 그러니까 무조건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하려면 해봐. 석 달치 주면 돼. 그렇게 만드는구나. 야.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법률도 시장 상황이 급박하니까 우리나라는 10% 이상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면 네, 뭐 네. 그 임대료 상한제를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예. 난리 났는데 아하. 이걸 이렇게 꼬아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게.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주택 문제 중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어떤 작고 저렴한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는 파란색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유출되는 빠지는 도시는 빨강색이거든요. 최근 네. 1, 2년 사이에 네. 예. 근데 요약을 하면 직장 때문에 대도시에 모여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도시 아하. 근처 시골로 빠져나간다는 아. 거예요. 다 진짜 빨간색이 마이애미, 뭐 네, 뉴욕, 여기 마이애미, 워싱턴 DC, 플로리다 시카고, 이쪽에 뉴욕, 오면 보스턴, 대도시 뭐 다 옆에 그런 거기서 데네요. 빠져나가고 이쪽이 그 옆으로 나간다. 해변이 있는 그 플로리다에 많이 몰려 있죠. 네. 내가 아는 도시에서는 다 빠져나가는구나. 네. 안 기자가 아는 도시로는 다 들어가는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요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런 거죠. 뭐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라는 기사인데. 좋겠네. 좋겠어. 네, Working vacation have never felt this good인데 이거 마이클 잭슨 노래 있잖아요. 네. Love never felt so good 네. 그거 인용한 제목이에요. 아, 반응이 이렇게 이처럼 더 썰렁할 좋을 수 수가. 없습니다. 이렇습니까? 그런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제 업무가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이제 따뜻하고 바다가 있는 플로리다에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아, 저기서 그래서 일한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 리조트들이요 유급 휴가 패키지라는 컨셉으로 야외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사무 공간과 화상회의 시설도 갖추고 뭐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레저 활동 제공하는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네. 그렇게 잘 팔린대요. 세상에. 저거 그냥 숲에다가 저거 하나 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와. 와, 너무 멋지다, 신박하다. 저것도. 이제 업무 공간인 거예요. 저렇게 아. 제공하고 있는. 아예 저기서 그냥 가겠다. 아침에 저기로 출근하겠다. 네. 야. 그러니까 여행 끝내주네. 놀러 가서 휴가를 떠나서 끝내줘. 저기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뭐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도시에 이제 작지만 비싼 아파트 대신에 네. 어떤 조용한 시골에 콘도를 사서 자연을 네.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하. 늘어난 건데요. 네. 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 원룸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골에서 보통 큰 집 주택 이렇게 그렇죠. 짓고 보통은 살지. 시골 집들은 크죠. 네. 예. 원룸에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 미국도 이제 주변 도시에 가면 이제 가족들이 살만한 그 단독 주택, 그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데 중저가 소형 주택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포더블 하우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교외로 이주를 하면서 그런 집 수요는 많아지니까 그런 집들의 월세가 또 올랐고 집값도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이프로님께서 할 수 있겠죠. 그럼 네. 시골에 지금부터라도 네. 중저가형 젊은이들을 위한 소형 그렇죠. 이제 주택 시골로 젊은이들이 지어라. 가니까 지금 되잖아. 이렇게 젊은이들 살 수 있는 투룸 이런 약간 작은 집들, 작고 네. 저렴한 네. 집들 네. 지으면 되죠. 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러다가 코로나가 만약 끝나버리면 예. 젊은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시골에 투룸을 어디다 파냐? 네. 이 그렇죠. 불안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고도 막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디벨로퍼들이 많다는 거. 건설 회사들이. 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좀 재미있는데 네. 그 중소형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는 법이 또 있어요. 밍? 네, 이거는 그 싱글 패밀리 zonin이라고 해가지고 네. Z 조닝. 존, 네, 존. 지역, 구역, 네. 예, 예. 그렇게 부르거든요. 싱글 패밀리 조닝.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뭐 싱글 그러니까 패밀리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는 오직 그 한 가족만을 위한 단독 주택을 지어야지 두 집, 세 집 지을 수 있는 다가구 그 다세대 금지구역. 금지구역. 왜 그런 걸 만들어?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데 있어요. 단독주택 전용구역이라고 해서 네. 있죠. 뭐 평창동, 뭐 아하, 성북동 이런 데는 위로 짓지 말라. 높이 어. 지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구역이 그 주거 전용구역이라고 하던가 네, 뭐 네. 그죠. 맞아요. 아, 근데 그런 이제 식으로 미국에는 아파트 이런 지으면 안 된다. 지역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LA나 시애틀이나 뭐 산호세 같은 곳을 네. 보면은 네. 이렇게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그 부지가 전체 주택 용지 한 75%에서 95%까지 차지를 해요. 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어디 미국 도시의 저 주변 약간 교외 지역에 가면 네. 마을 전체가 다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네. 뭐 프론트야드, 백야드 다 있고. 근데 그 누구도 거기에서 다세대 다가구는 안 지었어요. 또 미국 문화에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해놓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다 진짜 단독주택만 있는데 거기서 네. 혼자 3층 지으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낭비하지 말고 원래 단독주택 부지라도 좀 거기에다가 뭐 4세대, 6세대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바꾸자 하는 법 개정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가구 다세대 허용하라. 네, 그래서 미국 그게 질수 있도록 요즘에는 해줘라. 유행이 돼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법을 바꾸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예. 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요 기사인데 이 기사는 이런 그 싱글 패밀리 zoning 폐지하면 집값 문제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예요. Is banning single family zoning, easing the housing crisis. 네. 그래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을 그 여러 채 다세대를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바꾸자 이런 건데 여러 지역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기사를 또 보면 뉴욕주도 아파트를 못 짓게 만들고 있는 그 전용 단독주택 지구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을 아파트 금지법을 네,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음. 일단 주택의 최소 대지를 1200 스퀘어피트 이상, 그러니까 30평 정도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을 없애서 네. 집 한 채가 차지하는 대지가 뭐 한 25평이라도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 미국은 집 지으려면 어느 정도 땅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한 집당 그게 네. 있나 봐요. 그런 게 규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급 강화 대책이네. 그렇죠. 미국판 공급 대책이네. 부동산 공급 대책.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뭐 좀 싫어하긴 싫어하죠. 체질적으로. 그렇든가요? 네. 좀 싫어하죠.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조금 싫어하긴 하는데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는 들었어요. 저도. 미국에서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화면을 보시면 바로 덤벼. 뭐 말할 기회를 안 줘. 화면이 중요한가 봅니다. 뭐죠? 보시면 이거는 워싱턴주에서도 이런 단독주택 지구를 없애는 법률이 통과될 것인가? 라는 기사예요. 워싱턴 be the next state to 네. end single family zoning을 끝내는 또 하나의 주가 될 거냐 워싱턴이. 네. 네. 그러니까 워싱턴주도 주택 가격 잡기 위해서 싱글 패밀리 존을 없애나 보군요. 네, 다가구 주택 건축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네. 그런 게 많은 네, 근데- 모양이네요, 정말. 네,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뭐 온타리오주에서도 있고, 뭐 뉴질랜드에서도 단독주택 부지에 뭐 3가구까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 지어도 된다 이런 네. 법을 최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뭐 집값을 좀 잡아야 되겠고, 네. 그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공급할 만한 땅은 다 단독주택 전용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이런 뭐 그리고 또 외곽으로 나가려고 확산만 되면 그 연료 소모 가는 거리가 또 그렇지. 있으니까 저기다 홍콩호역이잖아요. 아파트 짓거나 위에 3, 4층짜리 우리나라처럼 다세대 다가구 그러니까. 지으면 저 동네에서 같이 살 다 수 살 수 있는데 있는데 네. 굳이 저 상태에서 집을 더 지으려면 외곽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zoning 규제를 없애자. 아, 그게 더 그런 친환경이다. 단독주택 규제가 꽤 있었군요, 미국이. 네. 그게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게 저 조닝이 뭐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1910 몇 년 뭐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음. 이 동네는 그런 거예요. 제 추측인데 예. 이 동네에는 100인만 살아라라는 법을 만들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 되는 집 규모를 지어야 뭐 된다. 아무나 와서 살아도 좋은데 네. 최소한 이 정도 땅은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갖춰야 되고 네. 여기에 2채 3채 짓지 마 아. 라고 하면 아하.
비싼 집만 지어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계층 분리가 되고 소셜 믹스가 안 되고 아하. 그런 게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되면 좋은 네, 네. 그게 이제 계속 지금까지. 아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문제는 이 해당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 이렇게 되면 그 조닝 규제가 없어지면 그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한대요. 아파트 생기면 네. 이 사람 저 사람 뜨내기들 많이 들어올 거다. 근데 그 우리나라는- 동네 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근데 거구나.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오히려 그 땅값보다는 이 다가구 주택 용적률 짓는다 높여주면 그러면 오히려 땅값 막 오르죠. 우후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조닝이 사라지면 집값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이게 잘 모르고 있어서 아하. 이 규제를 없애는 건 반대하는 분들도 땅들도 꽤 많다.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 최준영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네. 그때는 그냥 갑작스럽게 딱 정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서울 주변에 띠를 만들고 여기에는 짓지 마. 그린이야. 처음에는 그 개념이 없을 때 갑자기 생겨서 네. 당시에 처음에 딱 만들고 났을 때는 다 그린인데 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 요로에 아는 사람 있으면 네. 어이 친구 저 내 땅 그린벨트 근처에 있는데 내 땅도 좀 그린벨트에 좀 넣어줘. 넣어달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바보 같은 네, 민원을 네. 빼달라고 해야지인데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 그린이라니까 저기 들어가면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 땅도 조금 이렇게 그린벨트에 좀 넣어주면 안 돼? 이거 어려워. 다시 한번 좀 해줘봐 좀. 그런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랬다고.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구별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그 조닝 규제를 없애는 주에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지원금. 네, 그러면 집을 이제- 많이 지을 수 있는 걸로 네. 한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중소형 주택 지어지게 되고 젊은이들 많이 유입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예. 하는 제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미국도 우리도 부동산 때문에 고민인데 미국도 고민인가 보네. 고민이죠. 고민 미국에서도. 집값이 저렇게 많이 오르니까 뭐 여기도. 그게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저 서울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럼 주변에 시골로 가서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양평에 간다. 양평에 가면 전셋집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있기야 있겠으나 있죠.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도 몰려올 가격이- 줄 알고 다 지어놨죠, 전셋집. 이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 그리고 시골에서 집 두 채 갖고 세를 줘봐야 그게 얼마나 무슨 수지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다 네. 각자 그냥 자기 집 갖고 사는 거라고요. 네, 부담되지 네, 않으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새 집도 없어요. 그러니 그러니 서울에서 몰라오면 갈 데가 없어. 전셋집이 있으면 그 미국은 어차피 전세 없지만 월세라도 있으면 들어가겠는데 그 집이 없으니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서울 젊은이들 다시 언제 서울 올라갈지 모르니 새로 짓기는 막 짓기도 어렵고 그렇고. 자꾸 집은 달라고 하고 그게 가격만 그러니까 올라가고. 가격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부동산은 참 어딜 가나 미국도 문제고 한국도 문제고. 그래서 그러네요. 미국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예.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를 먼저 볼게요. 네, 이 내용인데 버려진 파이낸셜 상품 쓰레기 공급망으로 인한 화물 처리 붐,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하는 그 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붐을 이루고 있다 컨테이너 얘긴데요. 박스는 뭘 처리해요? 저거 요즘 귀하다 그러던데 오히려 그러니까. 박스 못 구한다 그러던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세계적으로 그 물류 공급망이 지연이 되면서 그 제때 운송되지 못하고 버려진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나 안 받아, 너무 늦어져서 안 받아요. 이렇게 한 그런 그냥 게 있거든요. 노는 컨테이너들. 네, 근데 이런 컨테이너들을 처리해주는 화물 처리 업종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처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컨테이너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라고요. 안 되나? 이게 네. 그 보통 뭐 화물 안에 예. 예를 들어 신선식품 같은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열어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팔아봐야 네, 팔 수 네, 없게 되죠. 네. 이런 거를 다 열어서 처리해주는 돈을 받고. 제때
배송이 안 되고 네. 버려져야 되는 컨테이너에 있는 내용물들을 네. 대신 수거해주고 청소해주고 한다.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네. 재판매할 수 있는 거면 네. 그거를 뭐 다시 얘네들이 파는 거예요. 다시. 아. 그래서 수익을 얻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컨테이너를 그래서 야, 버리고 너무, 버리고 너무, 가요? 너무 아깝다. 근데요. 수송이 제대로 안 써보니까. 돼서 그런 거구나. 그쵸. 보통은 뭐 아시아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데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한 60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네. 100일 이상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뭐 비단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그렇겠네. 제때 도착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 선풍기 에어컨이 도착해야 몇 달 되는데 늦었어. 그렇지. 가을 됐네. 그럼 끝이지 뭐. 가을 못 쓰잖아요. 아하.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한 달 되는데 지났어. 봄 됐네. 막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받지 않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 인수를 거부하는 것들, 아니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회사가 파산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 파산하면서 받을 사람이 없어진 컨테이너들도 있어요. 땡처리 땡처리네 땡처리. 그러면- 컨테이너 땡처리. 네, 이제 보통 화물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 그 컨테이너도 폐기된 것으로 간주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면 뭐 완전 멀쩡한 상품이라고 해도 항구에서 지체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보관료 또 내야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보관료가 상품의 가치를 넘어서게 되면 네. 또 그것도 인수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겠죠. 네. 버리거나 팔거나. 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 지금 많잖아요. 저번에 한번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예. 제가 네. 그랬죠. 예. 요거 지금 가득 쌓여 있다. 그래서 항구들이 오도 이걸 가도 못하는 컨테이너. 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보관료를 세게 부과한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는데 지난 4월 이후에 운송 요금만 2배 올랐고 지금 컨테이너 물량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빈 컨테이너 유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화물 운송자 그 협회가 화물이 20일에서 90일 동안 항구에 남아 있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요. 그래서 21, 수입업자들이 상품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를 해운 회사들이 결국 보관료나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물류회사, 해운회사, 보험회사도 네. 보험회사 예를 들어서 내용물이 분실되거나 손실되거나 뭐 다 상했거나 네. 그러면 이제 보험 청구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주는 업체가 너무 고마운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정말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 아하.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해운회사랑 계약을 맺고 컨테이너를 취급해주는 그런 취급해준다는 방식으로. 건 그럼 적당한 헐값에 사간다는 겁니까? 네, 헐값에 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썩은 물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 그게- 그런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약간 복불복이래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대요. 안 가져간 컨테이너니까 그냥 야, 진짜 황당하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밖에 산업용품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이 정도까지 써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부품이 있는지 아니면 폐 타이어가 있는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재밌겠다. 그래야 비싸게 팔리지. 그거 재밌겠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지 모르고 사간다. 그래서 만약에 뜯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부품이 있으면 네. 이거를 뭐 재판매하거나 경매에 내놓거나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복권 팔듯이 파는구나. 그러네. 폐타이어 너무 꽝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 홀드 굿즈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한 벌레 먹지 않은 쌀이 나오면 팔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림 한번 그런 거구나. 네, 랜덤 그림 박스, 한번 보시면 랜덤 박스가 많네. 네, 어머나, 그런데 차 뭐 들어있어. 자동차 중고차가 들어있다. 야, 저건 대박이네. 대박이죠. 열었는 차 있으면 대박 이런 지금 거고.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이런 안 가져가 근데. 근데 이건 포기한 거죠. 인수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뭐 중고차 업체가 파산했을 수도 있고 그럴 어쨌든. 네. 수도 있죠. 어. 저 아저씨 흐뭇한 표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나왔다. 썩은 양배추가 나왔다. 그럼 망한 거구나, 망한 거야. 네. 아,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꽝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가끔 열어보면 그 미국은 부르는 게 다른데 우리나라의 네. 뭐 KF94 같은 그 마스크가 가짜
예. 가짜 마스크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야생동물 밀수한 거 네.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대요. 뭐가 있을지 모르는 야.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인수한다.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 채로 그냥 인수하는 채로. 거군요, 그냥. 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희가 치워가 네. 하는 거네요. 그럼 맞아요. 쓰레기만 청소해 주는 거고. 골라가면 안 돼. 네. 아. 근데 이들의 그 수익 규모가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건이 쓸모없어지거나 처리가 어려운 물건은 오히려 해운 회사에 처분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대요. 네. 근데 이제 물건이 가치가 있을 때는 재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는데 네. 뭐 경매에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벌크로 뭐 어떻게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아 재밌다. 야, 이거 재밌네. 이 사람 저 앉아 있는 사람이 블룸버그 기사에 그 나온 뭔가 그 망연자실한 업체 표정인데요. 사장님이에요. 뭔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아니요. 업체 사장님인데 네. 영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개인 업자인데 저 딱 영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 저거 헬멧 벗기면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규모가 좀 작게 하는 건데 네. 일주일에 한 5개에서 10개 컨테이너 정도를 취급한대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돈으로 연간 얼마 벌게요? 일주일에 5개 컨테이너를 5개에서 10개. 사서 10개. 컨테이너를 껍질대로 열어버리고. 팔고 네. 내용물대로 팔고 1년에 1년에. 일주일에 5개 사는 거는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하루에 하나 정도 비운다는 건데 근데 많이 벌 것 같아. 왠지 저렇게 물어보니까 왠지 많이 벌어요. 얼마 우리 벌 돈으로 연간 8억을 번대요. 8억. 와. 저것만 해서 근데 내년엔 더 벌 것 같대요. 왜요? 더 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온다. 네,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노는 게 많다. 노는 게. 네, 내년까지 우리 지금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원래 저런 직업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래도 많이 있었어요. 원래도 있었는데 최근에 생긴 직업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도 있었는데 네. 네. 최근에 이게 더 더 붐을 생겼겠죠. 일으킨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저 컨테이너 빨리 치워야 배가 그렇죠. 다시 하역을 하니까 네. 빨리빨리 치우는 사람. 야, 싸게 줄 테니까 빨리 좀 가져갈래?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그렇죠. 조금만 비싸게 팔아보자. 내일 누구 온다니까 걔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아하. 없고 네, 네. 일단은 그냥 싸게 팔 테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가 되다 네. 보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와. 가져가는 그런 구조 같아요. 무슨 작물 이렇게 취급하는 시장처럼 그런 거네. 저는 뭐한 왜요? 너무 아까운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은 네.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나가다 보니까 커피가 한 잔에 7,000원이야.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저 도둑놈들 무슨 커피를 7,000원씩이나 받아? 나쁜 새끼들. 이런 식으로 혼자 네. 반응도 하고 말도 하고 네. 그랬는데 뭘 좀 이제 배우고 알다 보니까 저게 미우면 내가 옆에서 커피 6,000원에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 이건 가격을 비난할 바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는데 그래도 1년에 8억 번다고 하니까 허탈하고 우리는 근데 진짜 이게 우리는 뭘 파나 지금 이런 생각 우린 뭐 우린 이거 열심히 팔아. 그 물류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아니 나 근데 아까 채팅창 보다가 먼지가 많아요. 이거랑 오 소장님이랑 내 거랑 왜 다르냐고 자꾸 그래서. 또예요 또 오늘 근데 진짜 전략적으로 안 입고 왔죠 오늘 비교 안 당하려고. 네, 오늘 진짜 비교 진짜 많이 당하고 있네요. 아 이거 왜 다른 거 옷 같다고 계속 그러시네. 똑같은 옷인데. 같은 제품이고요. 안 기자가 입었는데 이 정도 어울리면 여러분이 입으면 엄청나진 겁니다. 저희는 일부러 모델을 그래서 씁니다. 아까 전에 불량공주님이 안 기자도 초반엔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거 입으면 젊어 보여서 네. 어머나 투샷이 이게 잡혔어요. 봐, 이거 비교하니까 진짜 좀 달라 보여. 왜 그래 이거? 그래서 이 이상한데? 후드티의 이름은 젊음이여 오라예요. 아마 오 소장님 거 같은 걸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안 기자님 얼굴 좀 펴세요. 아, 네. 속상해. 야, 컨테이너 팔아서 돈 버는 네. 문제. 하여튼 우리도 근데 컨테이너 팔자 컨테이너. 이런 상황 덕분에 네. 이 업체뿐만 아니라 경매 플랫폼도 호황을 안겨줬대요. 저기서 나온 물건 경매로 파니까. 네, 그래서 처일진한 제품이라든지 뭐 산업 부품들 아까 블록으로 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블록딜로 판매하면서 수익이 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현재 한참 올랐던 그 컨테이너 운임이 좀 내려가는 추세기는 한데 공급망 문제가 뭐 한
내년까지도 지속될 거로 보이고 있어서 예. 컨테이너 회수한다든지 내용물 재판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이건. 안 기자가 처음에 이 얘기할 때 화냈잖아요. 네. 아까 왜 화냈죠 처음에? 아 빨리 뭐 얘기해달라. 컨테이너 남는 거 뭐 판단도 그게 그치, 뭐예요? 왜 남는지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안 기자가 지금 기자 생활 몇 년 했죠? 지금까지 한 20년 했죠. 20년 예. 저도 그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의 여러 단점들 중에 가장 여러 또 단점이 하나 뭐냐면 네. 기자들은 오늘 설명 듣고 빨리 1시간 안에 기사로 써서 보내야 되는 게 일이다 보니까 네. 빨리 답해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설명을 막 늘어지게 하든가 기껏 들었는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보통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나 그냥 이해 안 하면 그만인데 네.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써도 될 건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은 네. 기자가 듣는다는 건 이거는 기사 쓰려고 마음 먹은 건데 그렇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화나. 정상인들은 안 내는 아니 이해 안 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왜? 그 말이 돼? 하면서 왜? 빨리 말을 안 해줘. 그걸 밖에서 보면 쟤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그럼 누구는 기자 안 해본 줄 하죠.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프로도 가끔 무슨 뭔가 이제 가끔 혼나는데 네. 패널분 모시는데 네. 이 프로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따져 물어? 왜 이렇게 질문이 공격적이야? 네. 내지는 예의 좀 지켜. 그러니까 저도 보면 혼날 듯 했구나라는 걸 네. 나중에 보면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빨리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A에서 B로 갔다 오면 중간에 B는 이 논리가 있는데 빨리 그것부터 알려주셔야 기사를 쓰는데 그렇지. 이 성격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느긋하지가 그쵸. 못해가지고. 그렇죠. 고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명이 길답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기자 시절 할 때는 그래서 예. 중심 내용이 뭐야, 그래서 주제가 뭐야 이랬는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알차게 구성하기 아하. 위해서 네. 이제 조금 쪼는 저도, 맛도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고. 네. 저도 그래서 친구가 가끔씩 고민 있다고 찾아오면 그래서 요점이 뭔데?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화내고 가시죠. 그럼. 네. 아이, 네. 참. 이제 다음은 조금 짧게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단신처럼 두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식으로 네. 제가 단신으로 네.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요 기사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이거는 일본의 산업 생산이 11월에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10월에 비해서 7.2%가 늘었다는 뉴스입니다. 음흠. 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또 산업 생산 기자처럼 하게 되네요. 왜요? 왜? 일본의 산업 생산이 늘어난 건 이 자동차 제조량이 10월에 비해서 43%나 급증했기 때문인데 그 말은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꽤 나아졌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야, 딱 끝나네. 뭐 길 것도 없이. 일본이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서 네. 11월 산업 생산 지수가 늘어났다. 근데 그동안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들었다면서요? 네. 반도체가 수급이 봐요? 수급이 잘 되나 보죠? 그렇죠. 일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차량용 반도체 맞죠. 업체가 일본에 있어요. 네. 아하. 네. 좋습니다. 네. 음악도 좋네요.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딴딴딴딴 네, 이러면서. 끝. 아니죠. 또 하나 다음 있습니다. 뉴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거든요. 네. 한국에 제주도라는 섬이 있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해외 여러 국제학교들 대신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선택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네. 근데 부유한 그러니까 서양으로 유학 안 보내고 그렇죠. 웨스턴 스쿨로 안 보내고 네, 그래서 부유한 한국 학부모들도 네. 해외로 유학 보내는 대신에 제주도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하. 국제학교 주변 아파트가 지난 2년간 60에서 70%가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학부모도 제주에 국제학교 보내는 케이스들이 꽤 늘어나고 있대요. 아, 네. 왜 그럴까요? 멀리 보내기가 그래서 그런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싸다. 싸진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4개의 국제학교가 제주도에 있는데 네. 뭐 등록금이랑 기숙사비 다 합쳐서 6천만 원 연간 정도 6천만 원 정도 네. 들어갑니다. 근데 뭐 중국 학부모들이 워낙 또 교육열이 강하기도 하고. 아니 중국 내에서도 그 외국인 학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제주도까지 와서 보낼까요?
중국의 외국인 학교는 중국인들이 못 들어가죠. 중국인들은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오면 중국인들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학교잖아요. 그렇네.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이 중국에서 제주도 중국인 외국인 학교로 막 보내길래 거기 많은데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죄송합니다. 이해 안 혼났네 또 되죠. 혼났어. 아, 지난번에는 미국이 왜 세계 1등 국가인지 아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랬더니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래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요즘 중국 인터넷 검열 더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중국 소셜 미디어 그 인플루언서들이 예전보다는 더 건전하고 얌전한 어떤 정부 친화적인 컨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네. 이런 뉴스입니다. 사진 보면은 이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버섯 농장에 가서 이 버섯 참 예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 화면이에요. 아, 예. 근데 마치 우리나라의 그 대한 뉴스 같은 느낌의 콘텐츠들이 아, 요즘 저 중국의 유튜버들이 저런 거 만들고 있어요? 네. 친정부 콘텐츠? 네. 왜요? 자주 왜요? 등장하고 있다. 이게 그 중국의 인터넷 감시 단체가 있거든요. 그 CAC라고 중국 사이버 스페이스 관리국인데 이 올해 그 잘못된 콘텐츠를 제거하고 인터넷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한 2만여 명의 인플루언서들 또는 그 왕홍 계정을 압수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시진핑이 지난 8월에 그 공동 부유론 뭐 이런 거 드라이브 건 이후에 그 온라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그 노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중국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깔끔하네. 네. 깔끔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요거는 가지. 이렇게 짧게 해주니까 재밌다. 네, 네. 여러 나라를 가는 기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번 거는 이제 올해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컨텐츠인데요. 네.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네, 기사는 기사군요. 아니고요. 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올해 마지막을 이걸로 장식해 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본 겁니다. 네.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행복한 노래를 들을 때 시장이 아웃퍼폼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면 시장이 아웃퍼폼한다는 뜻이랑 비슷한 것 같네. 기분이 그런 좋으니까 사람이 주식을 사든가 안 팔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왠지 낙관적이 되고. 네, 이게 그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알렉스 에드먼스 교수 등이 연구한 내용인데 예. 이 사람이 그 스포티파이라는 그 노래 나오는 그 어플 아세요? 서양판 멜론이죠. 예, 맞아요. 네. 그 스포티파이라고 있는데 음악이나 뭐 팟캐스트 들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40개국 사람들이 스포티파이에서 듣는 노래가 얼마나 긍정적인 무드인가에 대한 자료를 모았대요. 근데 근데 행복한 가사는- 노래가 있고 새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가사는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잘못된 만남 같은 것도 되게 신나는데 그래, 가사를 너무 고려하면 슬프잖아요. 정말 그러네, 신나는 너무 비극이잖아요. 가사들이 정말 많아. 네. 예. 그래서 그냥 가사는 고려하지 않고 템포가 빠른 거냐, 네, 느린 소리와 거냐? 비트 그런 거. 뭐 이런 걸 학습된 AI가 네. 노래의 긍정도를 평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려 5만 8천 곡의 그 5천억 스트리밍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각국의 증시 실적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논문을 쓰려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반대일 수도 있어. 왜요? 주식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흥겨운 음악을 듣는 거지. 흥겨운 음악을 들었을 기분이 때 오늘 주가 너무 오르는 게 좋아. 아니라 반대일 주가가 수도 오르니까 있어. 흥겨운 그래. 음악을 듣는 거지. 이거는 그럴 수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음악 분위기와 오늘 약간 내가 기자 안승찬 느낌 기자를 듬뿍. 와 10년 넘게 봤는데 네. 가장 괜찮습니까? 오늘이 가장 스마트해요. 뭘 이거 생각도 못했네. 뭘 이거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음악 분위기와 금전적 수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오늘의 행복한 음악이 내일의 평균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 이걸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 뭐 금리나 뭐 통계 이런 어떤 경제 펀더멘탈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렇겠죠. 사람이 듣는 노래가 무슨 상관이냐면 되게 엉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재생된 그 노래 행복도, 긍정도를 점수로 매겨가지고 이거를 국가 분위기를 측정하고 증시랑 비교를 했더니 이런 상관관계가 정말 상관관계가 있더라. 야, 이건 증시뿐 아니라 네. 이걸 들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되겠네. 그럴 혹은 수도 행복을 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게 전체적으로 우울하면 슬픈 노래를 듣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기쁜 노래를 듣고. 그럴 그래서 수도 있을 것 같아. 비트나 소리에 따라서 그 행복한 노래 그 순위가 또 매겨졌어요. 예. 그랬더니 1위가 네. 그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 네, 뭡니까? 네, 네, Earth, 뭡니까? Wind and Fire의 그 September 있잖아요. September 이거. 이게 그러니까 AI가 보기에는 이 노래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라고 뽑는다는 거죠. 네. 난 AI가? 그걸 소리와 그걸 줄 알았어. Don't worry, be 이런 노래 근데 왜 있잖아요. 이걸 왜 이러고 난 그 노래일 줄 알았어. 역시 가사는 안 보는구나. 뭐 페럴 가사는 안 윌리엄스의 보고. 해피라는 노래도 있었고 네. 뭐 가장 부정적인 노래도 있었는데 그걸 네. 들어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하. 노래가 무서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 올해는 연구를 한다. 다 한다. 네. 올해 마지막 소식은 요걸로 전해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